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요습가 이종훈입니다. 네, 일관된 스윙, 골퍼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공감합니다. 이제 연습량이 많아지고 구력이 점점 쌓일수록 이상하게 내 스윙에 문제점만 자꾸 부각돼요. 근데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점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슨도 받아보고 또 동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엔 여러 가지 스윙이 짬뽕이 돼버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독학하시는 분들께 특히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죠. 게다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구분을 나눠주는 그런 코칭이 없기 때문에 스윙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행동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용이 좀 길어지지 않게 제가 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행동적인 부분 첫 번째, 일관된 스윙,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골프의 3대 요소라고 불리는 리듬, 템포, 타이밍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급자분이시라면 조금 더 스윙 연습에 매진하시기 바라고요. 질문자님 같이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중급자 이상 되신 분들 기준으로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력이 그만큼 오래 되신 분들께서 샷의 난조가 심하다는 것은요, 이 골프의 3대 요소인 리듬, 템포, 타이밍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구력이 오래됐다는 것은 스윙을 그만큼 많이 해왔다는 얘기고요. 어떠한 동작들이 나쁜 동작이든 좋은 동작이든 몸에 배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배어있는 동작들은요, 순서에 입각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순서에 입각해서. 골퍼마다 다 다르겠지만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하체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준비 땅 했을 경우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동작이 실행이 되는데, 이 리듬, 템포,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면 이 순서들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싱크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샷에 난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루틴을 무조건 지키고 가려고 하죠. 네. 루틴을 지켜가면서 셋업에 들어갔는데 루틴이 깨진다면 바로 또 셋업을 풀고 다시 루틴을 가져가기도 하죠.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도 스윙 패턴 속에 자기만의 박자를 맞춰서 스윙을 합니다. 그렇게도 훈련을 해오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선수를 뛸 때에는 자기가 뭐 박자를 세지 않아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그 순서에 맞게끔, 박자에 맞게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 둘에 스윙해라, 하나 둘 셋에 스윙해라. 네. 스윙 템포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하나 둘에 스윙을 할 거고요, 좀 스윙 템포가 노멀하신 분들은 하나 둘 셋에 스윙을 하기도 하죠.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자신한테 맞는 필링에 맞춰서 스윙을 하게 되시는데, 자, 이 속에 이 하나 둘 셋, 이 속에 리듬, 템포, 타이밍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략하시고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께요, 레슨을 할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박자, 이 리듬에 맞춰서 스윙하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합니다. 골프를 나중에 못 치게 되는 그날까지도 스윙을 할 때는 무조건 속으로 이 박자를 세면서 스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런 박자 속에 맞춰서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맞춰놓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박자에 맞춰서 스윙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 안에서 내 동작이 일어나는 한 순서가 꼬이는, 싱크가 엇박자가 날 일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윙 교정을 할 때 공이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이 순서들이 약간씩 엇박자가 나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틀어지거나 타이밍이 틀어지거나. 자, 아무리 박자감을 맞춘다고 해도 스윙 교정 중에는 싱크가 안 맞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것, 좀 더 교정 속도를 높여서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 자체도 이 박자에 맞춰서 스윙을 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타이밍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교정 효과도 빠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치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된 스윙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네.
무조건 리듬, 템포, 타이밍 이 3대 요소에 입각해서 스윙을 하신다면 항상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멘탈,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구력이 10년에 80대 초중반까지 치셨던 레벨이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만의 스윙과 그리고 자신만의 버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몸에 배어 있을 상태입니다. 근데 좀처럼 이 정도 구력의 스코어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코스 매니지먼트의 부재와 그리고 본인의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스윙의 문제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너무 스윙 쪽으로만 갖고 가지 않으셨나. 그래서 숏게임의 취약점이 조금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보통 그 정도 구력이시면 좌루 휘든 우루 휘든 어느 정도 편파적인 구질이 나올 그런 레벨이실 거예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이걸 개선하고 싶어서 스윙을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바꾸시는 분들 봤습니다. 이랬으면 보고 저랬으면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스윙이 짬뽕이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스윙 교정으로 정말 스코어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초급자분들 제외하고서요. 숏게임에 받쳐주지 않는 스윙 교정은 솔직히 약간은 무의미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절대적으로 스코어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숏게임이죠. 앞으로 쏘아대는 스윙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평균적으로 그린을 미스를 했을 때 남는 거리, 그런 거리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연습 방향을요, 일단 연습 비중을 스윙 교정 쪽은 조금 배제를 해두시고 일반적인 스윙 한 20%에 나머지 80% 숏게임 쪽에 할애해 보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실 때. 자, 아마추어가 유일하게 프로와 동급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숏게임과 퍼팅밖에 없어요. 왜? 동작이 단순하거든요. 메커니즘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프로처럼 핀에 가까이 갖다 붙이는 2퍼, 3펀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게 숏게임이에요. 스윙은요,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구질이 있죠. 그 구질에 맞춰서 코스 매니지먼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좌측으로 휘면요, 우측 보고 치면 되고요. 우측으로 휘면요, 좌측 보고 치면 돼요. 일단 죽지 않게 코스 페어웨이 안쪽에만 잘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구질에 맞춰서 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티박스에서 페어웨이에서 마치 죽기 살기로 쳐요. 똑바로 보내야지, 핀대를 쏴야지, 드라이버 한 방 멀리 쳐야지. 진짜 전쟁터는 그린이에요. 그린 주변이 진짜 전쟁터입니다. 거기서만큼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스윙이 뭐 인투 아웃이니 아웃이니, 볼이 나는 왼쪽으로 가다 우측으로 휜다, 이런 것들은 나중 되면요 정말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선수들도 저희들도요, 매번 그린을 공략한다, 매번 그린에 온그린을 안착시킬 수 있다, 한 10번 중에 6, 7번만 그린에 안착시켜도 오늘 괜찮게 플레이가 됐어, 아이언이 괜찮게 맞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서너 번은 그린을 벗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 어프로치밖에 없는 거예요. 숏게임. 저희가 항상 뭐 빨랫줄 같이 이렇게 똑바로 친다, 여러분 공은 동그랗습니다. 스핀을 이용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휘어짐을 받아들이고 휘어짐을 이용해서 치면 플레이가 훨씬 편해요. 그러면 스윙이 꼬일 일도 없어요. 내가 셋업에 들어갔을 때 어디로 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왜? 나는 어디로 휠 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구력이 10년이시면 말이 10년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배운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10년이면 세상이 빨라서 좀 엄청나게 발전이 일어나는 그 긴 시간입니다. 그럼 자신만의 이미 스타일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독학으로서 교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힘들어요. 3살 바로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자, 진짜 교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좋은 프로님을 만나서 지금 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받으시고요, 그 분석에 맞춰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정을 진짜로 하고 싶다라면 그렇게 교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숏게임의 달인이 되어 보십시오.
자,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숏게임이 받쳐준다면 나머지 스윙들도 점점점 타이밍도 좋아지고요, 리듬도 좋아지고요. 편안한 마음속에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애써서 스윙 교정을 안 해도 충분히 즐겁고 스코어 잘 내면서 골프를 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끝마치기 전에 골프 황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사소한 동작을 하나 고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이해하는 데는 3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몸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최소 1만 번 이상의 스윙을 해야 조금 이해가 되더라. 이런 세계적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하나 동작을 바꾸는데 1만 번 이상의 스윙을 해야 조금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떤가요? 한번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 나 오늘 이런 레슨을 받았어. 아, 나 오늘 이런 레슨 영상을 봤어. 해봐야지. 안 맞아. 또 다른 영상 찾아보고. 아, 이게 맞았네. 또 해봐. 또 안 맞아요. 그러다가 점점 내 스윙은 산으로 가고, 어떤 좋은 레슨이든 명 레슨이든요,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셨을 때 최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시즌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1년은 그 동작이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 끈기, 그런 걸 가지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몇 날, 며칠 해봤다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구력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그 내 버릇을 빼고 새로운 동작을 주입시키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뭐 1, 2천만 원씩 받는 세계적인 명교습가들도요, 여러분을 하루 만에 단기간에 한 번에 고쳐줄 레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조급함은 버리시고요, 길게 멀리 보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 열정을 저는 숏게임에 쏟아 부으시면 좀 더 스코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스코어를 지킬 줄 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스윙 교정을 하면서도 내 평균 스코어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스윙 교정 완성이 되면은요, 핸디는 더 떨어지겠죠. 아, 나 숏게임 얼마만큼 합니다. 이 정도 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아, 저기서 치면 쟤는 붙일 것 같아, 늘 것 같아, 이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남들이 혀를 내두른 만큼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세요. 숏게임 어렵지 않습니다. 골프는 폼이 실력이 아닙니다. 스코어가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스코어를 낼 줄 아시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초급자분들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중급자 이상, 상급자시라면 보여지는 쇼맨십보다요, 스코어로 증명할 수 있는, 스코어로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내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은 동그란 구체입니다. 스트레이트란 절대 없어요. 휘어짐을 받아들이시고 휘어짐을 이용해서 코스의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시작할 때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중상급자분들에게 드리는 레슨은 좀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렇게 멘탈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말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 답변이 저희 질문해 주신 구독자님께 어떻게 조금 해결 방안이 되는, 자신의 고민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역할이 조금이나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또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